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스 제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에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근데 니은에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나 금전채권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죠? 이건 불법입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것은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 규정으로 있는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21회 때 시험에 출제되고 그 이후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어야 되죠.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직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네요.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면 역선택 당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4번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인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연수교육 시간은 2번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사전교육은 통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업을 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건 통지 안 하고요. 개업하거나 취직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저도 실무교육 강사인데 제가 하는 강의 듣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은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서 그냥 돈 내고 교육받고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실무교육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통지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면 안 됩니다. 5번 변호사가 개업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요.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출제됐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 틀린 것인데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으나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가 개업을 하면 상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중 소속 또는 이중 등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상도에 어긋납니다. 그만두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이라기보다는 이중 소속이 되겠네요. 소속공개사인 형태에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2번 한 건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등록은 적법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3번 자격정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기 회사에는 취직할 수 있고요. 다른 회사에는 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겠죠. 물론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이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정지, 그리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물건을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것,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2번 불기소 처분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균분이 아니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2번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그렇습니다. 고용인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사장이 한 걸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업무상 그 다음에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행위 하면 X죠. 업무상 행위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모든 행위에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잘못한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만 책임 있다. X입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잘못한 직원하고 사장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책임지고 직원 책임은 없습니다. 직원이 고용인이고요. 즉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이고요. 사장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나 공탁기관, 즉 보증기관이라고 하죠.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9번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1번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4번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건데 본인으로서 입찰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입찰해가지고 그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같은 걸 받아 챙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시험에 잘 모르면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그건 80% 이상 X입니다. 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있을 수 없죠.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건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는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을 대답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외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예외 없이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